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가 결국엔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네, 이 WHO가요, 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마거렛 첸 WHO 사무총장은요, 이틀 동안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거렛 첸 사무총장은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발병 지역사회의 확산 양상, 또 이 부실한 보건 체계 때문에 국제적 확산이 아주 우려된다고 심각하게 말하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실 처음에 이제 창궐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처음 듣는 바이러스다, 좀 생소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털실 조각처럼 생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1976년 콩고 에볼라강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5가지의 변종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률이 최대 90%에 이르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감염되면 최대 3주의 잠복기를 거쳐서 열과 두통 등을 동반한 증상을 보이다가 심각한 출혈과 전신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콩고와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 약 2천여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는데요. 2012년 이후 잠잠하다가 지난 2월부터 기니와 라이베리아 그리고 시에라리오네에서 다시 감염 환자가 보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으로는 중서부 아프리카 열대 산림에 서식하는 과일박쥐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나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 혈액이나 침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러니까 에볼라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전통 풍습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만 많이 발병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앞서 설명했듯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특징인데요. 네, 네.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바이러스의 접촉만 막는다면 이 감염률은 물론 이 사망률도 사실은 크게 낮출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 감염자 격리는 물론 치료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고 피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지역이 국경 근처였기 때문에 인접한 나라들로 아주 빠르게 퍼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잠복기 동안 이 에볼라 의심 환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접촉자 추적 또한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 결국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에까지 감염 환자가 확인돼 전 세계가 감염 비상에 걸린 거였습니다. 네. 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4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백신이 없다라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 이 40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됐고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실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만큼 이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백신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 워낙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생물 안전 4등급 이상의 안전한 연구시설에서만 이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데요. 이런 연구소가 전 세계에 딱 5군데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 쉽게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이유도 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데 큰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에서만 발병이 됐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에볼라 이 백신 개발에 쉽게 뛰어들지 않았던 거죠.
이 공식적인 백신은 없지만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 단계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용 치료제가 물론 있긴 합니다. 네. 바로 지맵인데요. 이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에 담뱃잎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만든 물질입니다. 이 감염된 원숭이 4마리에게 감염 1시간 만에 투여를 했더니 모두 살아나는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 서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던 미국인 의사 2명에게 미 보건당국이 이례적으로 지맵의 사용을 허가해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는 지맵을 투여받았지만 이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투여를 받은 이후엔 현재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열도 내리는 등 아주 긍정적인 투약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로도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홍콩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다라는 걸 제가 접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금 이제 국내 뭐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예.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도 에볼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기니나 뭐 라이베니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 이 서아프리카 4개국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혹은 경유하는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검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4개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발열 검사 등의 이 검사들을 거쳐야 되고요. 입국 후 최대 21일 동안 추적 조사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라이베리아에서 이 한 달가량 머물다 귀국한 한국인 2명과 외국인 1명이 검역관의 실수로 추적 관찰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이 동태 파악이 안 됐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예. 뒤늦게 소재를 파악해 확인한 결과 이상 증세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아프리카 4개국을 통해서 입국한 31명 중에 13명은 잠복기가 지난 뒤에도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18명은 현재 추적 관찰 중입니다. 네,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또 변종 바이러스 같은 이런 고위험성 바이러스의 위협,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화 속의 설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앞서 말했듯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이 고위험성 바이러스는 그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생물안전 4등급 이상의 이 연구시설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물안전 3등급의 연구시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과 같은 이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H5N1 백신 개발도 했고요. 2009년 신종플루 백신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H7N9 인체 백신주도 개발했습니다. 국내에 이런 이 생물 안전에 그러니까 생물 바이러스에 관련된 연구소들이 있지만 이 대학과 연구소, 대학 기관 등에 있는 이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시설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생물 안전 3등급 시설은 40여 군데나 있지만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나 연구 지원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시설 운영 자금이나 뭐 보수비 그리고 또 연구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까지 고위험성 바이러스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성 감염병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국내에 있는 뭐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은 올해 말 건물이 준공되고 검증 기간을 거쳐서 내년 말에나 운영이 될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시급한 부분, 그러니까 아직 뭐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더 뭐 대응, 정부의 대응, 국가의 어떤 연구비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혜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빠른 전염 속도를 보면서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국민 건강과 또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출몰 빈도 또한 또 높아지고 있어서 바이러스 질병 예방과 또 치료를 위한 대응과 투자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